네, 반갑습니다. 천자문 시간입니다. 오늘 천자문 제65강째입니다. 65강째 세록치부 그가 비경이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하기에 앞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 64강 고관배련 구곡진영이라는 내용을 배웠죠. 여기 조금 어려운 글자가 한두 개 있었는데, 자 보시면은 고관하면요, 높을 고자에 갓 관자니까 높은 벼슬아 찌들이 쓰는 갓, 이런 관을 쓰고, 배련한다는 말은 련이 이게 가마련자가 임금이 타고 다니는 술의 가마를 련이라 한다 했잖아요. 이게 배자는 모실 배자니까는, 즉 임금을 모시고 가는 술의 곁으로 고관 대작들이 관을 쓰고 같이 배종한다, 따라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따라갈 적에 그 갓에 쓴, 변에 쓴 거기에 변연마다 구슬을 다는데, 그 구슬이 달려갈 때마다 이게 출렁출렁 하는 것이 진동하고 구슬 같다 하는 내용. 구곡진례란 말이에요. 말몰 구자에 속바퀴 통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진, 들릴 진자에 각근 영자, 즉 가마가 굴러가는데 거기에 각근까지 출렁출렁 진동하더라, 이런 내용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오늘은 65번째 세록치부 그가 비경이란 말은요, 세록이란 말은 세세대대로 녹봉을 받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세세대로, 녹봉할 때 녹자거든요. 그 세세대대로 녹봉을 받아서, 치부, 사치할 치자에 부유할 부자잖아요. 사치하고 부유하다, 이 말은 세세대대로 녹봉을 받은 그런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 집안이 부유하고 사치스러울 정도로 호사스럽다, 이런 뜻이겠죠. 그가 비경이란 말은요, 술의 것자에 가자, 가마 술의 가자에 멍의 가자 되고, 비, 살질 비자, 가벼울 경자.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면요, 술에는 가볍고 그 경에 해당됩니다. 술의 것자하고 가벼울 경자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술에는 가벼운 듯이 막 달려가고, 이 말이에요. 가, 멍에 가자, 말멍에 가자, 살줄 기자.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말은 비, 살쪄 있더라,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술에는 가볍게 달려가고 멍해진 말은 살쪄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즉 공실의 그 자손들이 대대로 녹봉과 지위를 받아가지고 눈에서 치대하고 사치하고 부유하다, 또 타는 수레가 아주 경쾌하고 빠르고 가볍고 면은 경쾌하고, 또 말에 멍에를 짊어진 말은 살쪄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은 이 정도로 되고요. 그 다음 세록치부 할 적에 세자가 세대 할 때 세자잖아요. 글자 풀이 하면 세자가 30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은 10이고, 그죠? 또 두 개 하면은 20이고, 20은 요게 두 손 받들 공도 되기 때문에 20을 또 요렇게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20입니다. 자, 요 20에다가 10 하면 요게 30이잖아요. 그 요 글자를 앞에 있는 거를 요렇게 구분해 놓은 글자거든요. 그게 세 하면은 30을 한 세대라 그러거든요. 세.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를 잇는 것을 세라 그럽니다. 이게 부자 간에 서로 대를 이어가는 것이 30년 예전에는 이렇게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세대는 30년, 이렇게 옛날에는 계산을 했고, 또 우리 세하고 대,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하고 대, 세대, 세하고 대. 보통 자기 혈육 그 계통 이야기할 적에, 차례 이야기할 적에 나는 뭐 밀양 박씨 박혁거세의 63세 손이다, 또는 박혁거세는 63세 조다, 또는 62대 조다, 이게 세하고 대를 가지고 많이 왈가왈부를 하고 있죠. 자, 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즉 세하고 대는 나를 포함한다는 설이 하나 있고요. 그 세하고 대가 나를 포함하니까, 예를 들어서 박혁거세로부터 제가 63번째거든요. 그러니까 63세, 그렇게 63세 손, 이렇게 되고,
또 세하고 대가 나를 포함하기 때문에 박혁거세는 63대 조 이렇게 되거든요. 요런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세급신, 세는 자기를 포함하고, 세는 그게 63세니까 세는 나를 포함을 하잖아요. 포함을 하고, 대는 불급신, 대를 붙일 때는 자기를 포함 안 한다. 이런 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즉 그러면은 박혁거세로부터 내가 60세원째니까는 63세 손이래야 요 말이 맞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때는 대로 붙일 때는 62대 조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설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설, 나를 세나 대나 나를 함께 포함을 하느냐, 아니면은 세급신 대 불급신이니까는 세를 붙일 때는 나를 포함하고 윗대로 올라갈 적에 대를 붙일 때는 포함 안 한다, 제외한다, 마이너스 1 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런 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설, 세하고 대. 근데 요즘에는 보통 그냥 세나 대나 그냥 같이 보는 거죠. 나는 63대 손이다, 또는 63세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도 요즘 이거 가지고 많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데, 보통 지금까지 통례상 세는 자기를 포함하고 대는 윗대로 올라갈 때는 자기를 빼고 마이너스 1 해서 포함 안 시킨다, 이렇게 많이 통용해서 써왔습니다. 근데 하도 말썽이 이제 많으니까 요즘에는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하나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세자에 대해서 글자 풀이는 이제 조금 전에 했듯이 30이라는 숫자입니다. 즉, 나무 위에 이런 세자가 들어가면요, 나무 위에 30, 많다는 뜻이거든요. 많은 잎사귀가 열려있대가지고 이게 잎사귀 엽자입니다. 원래 잎사귀 엽자는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위에다가 또 풀초를 또 하나 이렇게 더 적죠. 그죠? 다른 글자하고 합쳐지면 풀초를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나비 접자 같은 거 보십시오. 플랫충에 이 위에 풀초를 안 적고 이렇게 적잖아요. 플랫충자 옆에 잎사귀 엽자, 나무 잎사귀처럼 날개를 가지고 있는 나비 이 말이거든요. 자, 세, 록자. 록자는 앞에는 보일 시자고 오른쪽에 요거, 오른쪽에 요거는 단독으로 쓰이지는 않지만은 요 글자는 새긴다는 뜻도 있고 근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새길 록자도 되고 근본 록자도 됩니다. 새길 록, 근본 록,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새길 록, 근본 록. 즉 새길 록자는 우리 세금자를 적으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기록한다 할 적에 새길 녹자가 되잖아요. 이럴 때는 새긴다는 뜻이고, 또 근본 록, 이때는 보일 시자 근본 녹자 하면은 복록할 때 녹자잖아요. 신이 주는 복, 그걸 녹이라 그러거든요. 록. 근본 녹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적에 신으로부터 받은 근본적인 복을 녹이라 그럽니다. 녹이고 봉이 있잖아요. 봉. 녹봉 할 때, 이 봉은 사람이 들어가니까는 사람이 자기 일을 받들어서 한 일에 대한 성과급. 그거는 봉입니다. 봉. 그래서 녹봉 하면은 기본급 플러스 성과급 이렇게 되겠죠. 그게 녹봉이거든요. 그 예전에는 조선시대 우리 서적들을 읽어보면 국가에서 녹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즉, 기본적인 기본급 근본 녹자 들어가니까는 녹을 받으라지 녹봉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런 성과급 제도는 훨씬 이후에 근대에 와서 이게 적용되는 거니까 봉자 보시면은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한 일에 대한 성과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실사 하나 더 해볼까요? 실사해서 또 이렇게 붙이면 이거는 풀을 녹자잖아요. 풀을 녹. 그죠? 녹색 할 적에. 그래서 요거는 실이 들어가서 색깔을 나타내면 다 염색한 거라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염색을 할 적에 전부 자연 염색이겠죠. 화학 물질이 아니고. 그래 자연 염색이니까는 전부 자연에서
얻은 걸 가지고 새겼다, 물들였다 이런 뜻이겠죠. 풀을 녹. 자,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럼 치자, 사람 인에 마늘 다자입니다. 사치한다는 지자거든요. 요 다자는 많다는 뜻도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 좋다는 뜻도 있고요. 자, 요 다자 좋다, 많다, 아름답다, 뭐 뛰어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 뛰어나게 많이 가졌다 그러면은 씀씀이가 안 가진 사람보다도 더 많으니까 그런 거는 사치스럽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치할 치 또는 많을 치 이렇게 하거든요.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치할 때 사자도 보이죠. 큰데, 그죠? 밑에 사람자, 놈자입니까? 크게 가진 자 이렇게 되잖아요. 사치 이래 쓰거든요. 요거는 크게 많이 가진 사람. 요것도 사람인의 오른쪽에 마늘 닫자. 사람이 뛰어나게 많이 가진 자. 사치 여기 있습니다. 자, 부자 보지. 부자 부자. 진면자 안에 있는 요거는 가득 찰 복자입니다. 가득 찰 복. 가득 찰 복자입니다. 항아리 모양이거든요. 모양은 항아리 모양인데 항아리 속에 술이나 물건이 가득 차 있는 모양. 그래서 가득 찰 복자입니다. 자, 이게 인간한테 항상 이렇게 가득 차게 내려주는 거는 신이 한다 해가지고 앞에 신을 나타내는 볼 시자를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복자가 되잖아요. 신이 내려주는 가득 차게 내려주는 복자가 되거든요. 자, 가득 차 있었는데, 자, 요 가득 차 있는 이 복을 칼로 쪼개 뿌리면은 이거는 나눌 부 또는 버금부라 그러죠. 버금부. 쪼개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버금부. 이렇게 되고. 자, 요게 가득 찬다는 뜻인가는 진면자가 붙어가지고 요 한 글자를 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쓰면요. 요 부자는 원래는 가득 찰 부자입니다. 가득 찰 부자예요. 밑에 요거만 하면 가득 찰 복이고 진면자가 열어 붙이면은 가득 찰 부자고. 그래서 집안에 먹을 것이든지 돈이든지 그런 게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부자다 해서 부자부 이렇게 쓰거든요. 부유하다, 부자, 가득 찰 부 이렇게 쓰입니다. 신이 내려주는 복을 공부했으니까는 재앙도 한번 봅시다. 재앙도 역시 신이 내려주는 재앙이 돼서 재앙 화자는 이렇게 씁니다. 오른쪽에 요거는 우리 앞에서 화인학적 할 때 한번 배웠죠. 입 비뚤어질 와자잖아요. 입이 비뚤어지는 와자, 화사풍 할 적에 이렇습니다. 입이 비뚤어지는 병, 화사풍. 입 비뚤어질 와. 이런 것도 역시 신이 내려주는 벌이다. 재앙이다. 그래서 재앙 화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명심보감에도 화복은 무문. 재앙이나 복은 일장에 들어오는 문이 없다. 오직 인간이 사람이 불러들이는 바다. 유인소소. 이런 말이 나오죠. 화복 무문이요. 유인소소다. 하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문구. 자, 수레 걷자. 수레 걷자는 수레를요, 위에서 본 모양이에요. 위에서 보면은 요거는 아래 위에 요거는 수레 바퀴고요. 위에서. 요거는 수레 축입니다. 가운데 있는 요거는 사람이 타던 짐을 싣는 모양, 짐을 실은 모양. 그래서 수레를 위에서 본 모양, 사형자로. 그래서 수레 거가 되겠죠. 가짜, 멍에 가짜는 더할 가짜 밑에 말맞자입니다. 말 위에다가 뭐를 더 씌웠어요. 더했다. 그래서 사람이 타던 짐을 싣던 수레를 끌고 가려면은 말에 멍에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에다가 뭐를 더했다. 말에 멍에를 씌웠다.
그래서 멍에 가짜가 됩니다. 말멍에. 자, 그 다음 살찔비자 볼까요? 살찔비. 육다롤이에요. 앞에 있는 거는 육다롤입니다. 고기를 나타내는 육다롤이고,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사람이죠. 사람 모양입니다. 요거 예전에도 많이 했잖아요. 요거. 요 네 가지는 전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 자, 그러면 요거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 이 말 아닙니까?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 즉 사람이 식탐을 부린다. 고기를 먹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이 참 고기를 먹으니까 이게 살쪄 보인다 가지고 살찔비 이렇게 되죠. 비만, 비육, 갈치게 살찔비자입니다. 경자, 가벼울 경자예요. 우리 술의 것자에 오른쪽에 있는 요 글자. 요 글자는 우리 앞에서도 몇 번 했죠. 요 모양은요, 배틀에 세로줄을 요렇게 끌어 놓은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세로줄 요렇게 모양이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 돼가지고 여기에 물줄기 경자거든요. 꾸불꾸불한 게 아니고 바로 직선입니다. 돌아 이런 게 아니고요. 바로 직선 모양. 그래서 이 직선, 세로줄을 우는 날줄이라 한다 그랬어요. 날줄. 그래서 앞에 실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서 실이 들어가면 이게 날줄 경자가 되잖아요. 요게 이제 왔다 갔다 가로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요거를 우리는 시줄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시줄은 위가 됩니다. 그래서 경위 이렇게 되죠. 세로와 가로, 경도, 위도 이렇게 되잖아요. 즉 수레가 가는데 옆길로 꾸불꾸불 가는 게 아니고 직선으로 물이 흐르듯 가니까, 물 흐르듯이 가니까 물줄기 경이라고 그랬어요. 물이 흐르듯 가니까 수레가 짐을 많이 실으면 천천히 꾸불꾸불 가겠지만은 가벼우니까는 바로 직선으로 지름길로 간다 이 말이거든요. 지름길도 바로 앞에 사람이 걸어가는 이 걸을 척자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게 지름길 경자가 되잖아요. 꾸불꾸불한 길이 아니고 바로 직선이니까 지름길이 되거든요. 자, 그렇듯이 요거는 우리 첩경이다. 저게 지름길경, 직경, 방경할 적에 요거는 수레 끝자 들어가지고 수레가 직선으로 바로 착 가니까 아주 가벼운 모습으로 간다 해서 가벼울 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세록지부, 세세대대로 녹을 받아서 사치하고 부유하고 호사스럽다 이런 말이고, 거가비경, 거는 술의 거자는 경, 가벼울 경자에 해당이 되고 멍에 가자는 살찔 비자에 해당됩니다. 여기 술에는 경쾌하고, 가벼운 듯이 경쾌하고, 멍에를 채운 말은 살쪄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